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요, 미래에 필요한 인력 이렇게 확보합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력 적응 전략입니다. 이거는요, 인력이 필요할 때 그냥 확보하는 겁니다. 또는 인력이 넘쳐요, 과잉인 경우에는 감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측을 해서 어떤 잘못된 투자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주어진 상황에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직무와 인력 간의 적합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어떠한 인력이 필요할 때 정작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기술 변화 등으로 해서 기존 직원한테 이제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갑자기 줬을 때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바로 인력 계획 전략입니다. 특정 미래 시점, 어떠한 미래 시점에 그때는 환경이 이럴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라든지 직무 전환,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외부 노동시장이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의존이 최소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직원의 역량이 향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인력 배치에도 또 융통성을 확보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비용 낭비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또 직원 입장에서는 당장 이거 내가 일할 때 써먹지도 않을 건데 뭘 이렇게 미리 배우나 라고 해서 불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예측이 잘못돼서 불필요한 교육훈련을 했을 때 결국은 조직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지금 어떤 걸 더 많이 쓰고 있느냐, 결국은 조직 목표 달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인력 적응 전략보다는 인력 계획 전략을 많은 조직들이 선호하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먼저 인력 수요가 과잉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그 미래 시점에 전체적인 총 수요 인력이 예상할 때 이 정도 되겠다 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실제 그 당시쯤에는 아마 예상할 때 이 정도 인력이 보유될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나머지 부분이 바로 순수요 인력입니다. 예상되는 순수요 인력이 되고요. 여기서 또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이 정도 인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또 현재 보유 인력 중에서 또 일부는 퇴사를 하고 나머지 또 입사를 한 그 인력에 합한 값이다 라고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인력 자체가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예상되는 시점, 특정 시점에 이 정도 인원이 총 수요가 예상이 될 때 그때 아마도 보유 인력은 오히려 더 많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요 차이가 바로 예상 과잉 인력이 됩니다. 이때 현재 예상 보유 인력 요 부분은 현재 보유 인력 여기서 이게 이제 예상 보유 인력인데 여기서 현재 보유 인력은 한 이만큼 된다. 그때 일부는 퇴사해서 빠져나갈 거고 또 그때 또 일부는 또 들어와서 입사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예상 보유 인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인력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얼마나 공급이 될지 공급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그때 인력에 대해서 양적 또 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부 노동시장은 여건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같이 예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인력 관리 패턴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면 아마 미래 시점에는 이 정도 인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질적 인력 공급 예측이 있습니다. 특정한 그 미래 시점에 기술이라든지 교육 훈련이 도입이 돼 가지고 어떠한 기능들,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하려면 조직에 도입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교육 훈련이 뭔가 크게 막 변화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그렇게 변화 발전할 때 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양적 인력 공급 예측이 있는데 이것도 특정한 그 미래 시점에 있을 때 그때 직원 수 같은 인구 통계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때 뭐 직종, 직급, 직군, 뭐 직무별 이러한 특성들 그리고 퇴직하고 신규 채용되는 인력들 그리고 내부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파악을 해보고요. 또 직원들의 나이 왜냐하면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직률, 결근율 그리고 생산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양적으로 인력 공급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 HRIS 이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기능이라든지 뭐 생산할 때라든지 업무할 때 필요한 기능 또는 관리하는 이런 능력에 대한 목록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작성이 돼야지만 이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기법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빈도 분석이 있는데요. 빈도 분석은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 이 사건의 수가 많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때 특정 변수의 경향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연령하고 이직률, 결근율은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또 추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해왔다, 과거에 입사자는 얼마였다, 퇴사자는 얼마였다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경영 환경의 변화가 좀 극심한 그런 조직에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마코브 분석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직원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직무를 이동하느냐를 예측하는 겁니다. 전이 행렬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어떠한 직무가 있을 때 그 직무가 뭐 이런 직무, 이런 직무, 뭐 이런 직무, 다른 직무들 이런데 이렇게 이동할 때 자신이 원래 있던 그 부서에 그냥 계속 남아있을 확률 또 이 직무로 갈 때, 이 직무에 갈 때, 이 직무에 갈 때에 대한 그 가능성들, 확률들을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죠. 여러 직무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동하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이동이 되는 그런 조직에서만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단점은 어떤 직무가 인원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 마코브 체인을 전혀 쓸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7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